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이 수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공포심을 유발한다기보다는 저점을 형성해 놓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 근처에서 당분간 횡보를 한다면 이 자리가 이제 저점으로 조금씩 인식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만약에 반등을 시작하게 되면 급격하게 수급세가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자, 이게 털어먹기 위한 작전이라는 거죠. 작전. 자, 반등은 한번 나오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대응에 조금이라도 실수가 생기면 고스란히 물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치하면 바닥권에 손절하게 되시거나 아니면 이 8대2 비율의 인적 분할에 참여하게 되시는 겁니다. 강제로. 자, 이 수학의 8의 손실이 커지면 커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스페셜티 케미컬 2의 수익으로 상쇄할 수가 없습니다. 이 2의 수익과 8의 손실. 이게 서로 상쇄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비율 차이가 너무나 나니까. 자, 그래서 이제부터 매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도 시점. 자, 이제 분봉을 한번 좀 보시면 이렇게 장초부터 일단 털어먹습니다. 이거는 일부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되죠. 물론 개인의 손절도 당연히 있겠지만 뭐 익절이든 손절이든 개인의 매도세도 당연히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때 주도 주체가 받아주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도 주체가 아직 이 수학에서 탈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한데 요 구간에서는 주가가 흘러내리는 걸 굳이 말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주도 주체가 차익 실현을 하고 있거나 혹은 저렴해진 가격에 물량을 좀 더 받아내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는 받아서 다시 또 올려줬습니다. 보시면 바로 받아서 올렸는데 여기서는 또 자금을 써가면서까지 올린 이유가 투매 물량을 막기 위해서죠. 자, 이미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안 받아주면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의 심리가 너무 악화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개인들은 손절을 한다라는 거죠. 작전 세력의 입장에서는 고점에서 이용할 도구가 빠져나가는 거니까 살살 달래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매일매일 투자 경고 재지정을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어제 드렸었는데 오늘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가 되어 있네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및 재지정 예고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재지정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이 재지정 여부의 날짜와 요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 투자 경고 종목 재지정 여부의 최초 판단일은 4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뭐 그날 해당 일날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하루씩 수년하여 판단한다. 4월 26일까지. 자, 신주 배정 기준일 직전까지죠. 자, 아무튼 이 기간 내 4월 14일부터 4월 26일 내에 위에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투자 경고 종목에 새롭게 다시 재지정이 된다. 이런 말인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14일부터의 매일매일의 종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의 종가. 자, 그래서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이 매일매일의 종가가 14일부터 시작입니다. 14일부터 매일매일의 종가가 투경 종목 지정 전일 3월 27일 이때 종가보다 높은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52,900원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날짜이기 때문에 이미 종가들이 오픈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14일부터 당일의 종가가 4월 12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 4월 12일의 종가는 49,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14일부터 매일매일의 종가가 이틀 전일의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 자, 오늘은 아직 14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 주가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5,900원이고요. 자, 45,850원이었죠. 곱하기 1.4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4,190원. 64,100 이렇게 조건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해당하면 투경 종목에 다시 재지정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64,190원을 돌파하면
이 세 가지 모두가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셋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돌파를 한다. 그럼 투경이 다시 재지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자, 근데 64,190원은 오늘이 14일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수치가 나온 게 아니라 예시를 든 것입니다. 지금 장중의 가격으로 예시를 들었을 뿐이니까 이거는 매일매일 계산을 한번 해봐야겠죠. 이거는 이미 날짜가 나와 있으니까 가격이 고정인데 여기는 매일매일 종가에 따라서 가격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매일매일의 종가가 이제 좀 중요한 거죠. 투경 해제 이 조건이 매일매일 변경되는 거니까, 바뀌는 거니까. 자, 그리고 투경의 재지정이 되려면 많은 거래를 동반한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약 20% 정도의 상승이 나와야 재지정이 되겠죠. 지금 주가에서. 자, 일단 투경은 분명히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이 부정적인 요소를 주도 주체가 다시 한번 만들 이유가 없죠. 근데 만약 주도 주체가 털고 나갈 거라면 이 투경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기준은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투경 재지정 기준 가격을 넘겨놓더라도 종가가 결국에 흘러버리면 투경에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투경을 무시할 정도의 수급세,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을 돌파하면 투경에 재지정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를 일단 뛰어넘는 겁니다. 장중에. 그러면 투경을 무시할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주니까, 수급이 나와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때 요 꼭대기에서, 꼭대기 쪽에서 팔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 다시 흐르는 거고. 그러면 투경의 지정은 되지는 않겠죠. 받아준 사람이 없이 호수가 흐를 테니까. 지금 주가를 폭락시킨 이유는 주도 주체가 털어먹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반등, 급등을 연출해서 수급을 불러 모아야 되는데 지금 미리 주가를 크게 내려놓지 않으면 해제 요건에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투심이 악화됩니다. 투심이 악화된다는 것은 수급이 끊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가를 이렇게 올려놨을 때 여기서 받아줄 개인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내려놓는 거죠. 투경을 동반해서. 자, 만약 이 주도 주체가, 주도 세력이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갈 것이라면 여기죠. 4월 10일 이때 그냥 주가를 눌러서 52,900원 이하로 만들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투경을 해제시켰으면 됐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어코 올렸습니다. 52,900원 위로. 그래서 투경을 일부 연장시켰죠.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10일에 투경을 연장시킨 이유가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테스트냐? 52,900원을 넘었을 때 개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가 확인을 한 거죠. 실제로 이날 52,900원을 넘겼는데 오히려 수급이 늘었습니다. 보시면 그 전 거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10일날 많은 수급이 나와줬습니다. 투자 경고도 무시할 정도의 상승세다. 이런 개인들의 심리를 좀 확인을 한 것이라는 거죠. 이제 물량을 차익 실현할 건데 개인들이 신고가 부근에 매수가 들어온지 확인한 거고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익 실현하면서 이런 음봉들이 나오는 겁니다. 투경은 명목일 뿐이고요. 지금 뭐 저점 매수의 기회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주가가 신고가 부근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신고가 부근에 매집하는 세력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투자 심리가 다른 개인끼리 힘을 합쳐서 매수하고 그걸로 주가를 상승시킬 수가 없죠. 거래라는 건 받는 사람이 있어야 체결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대응할 때입니다. 자, 이것은 확률이 아니라 이제 주도 주체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근데 그게 언제인지를 파악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만이 핵심이고요. 뭐 그렇다고 다짜고짜 손절하지 마시고요. 속임수건 뭐건 일단 약간의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그때 매도를 하셔야겠죠.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764-3885로 이수학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매도가 깔끔 명료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왜, 어떤 근거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뉴스도 한번 보면 뭐 이렇죠. 이수학 주가 하락, 에코프로 조정에 영향 받나. 지금 에코프로 조정에 영향을 받는 쪽으로 언론 플레이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2차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의 주가에 영향을 당연히 받지만 이수학은 지금 투경 그리고 인적 분할 이 특수한 요인으로 하락하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자, 팩트를 적으려면 2차전지 조정 말고도 투자 경고 딱지에 대한 언급 그리고 인적 분할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불안정한 것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자, 근데 이 기사 내용은 뭐 거의 이게 전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에 들어가 봐도 이런 걸 봤을 때 기자로서의 자질이 좀 부족한 거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의 생각을 편협하게 만들기 위함이거나 둘 중 하나죠. 자, 뉴스를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내 종목이 떨어지든 오르든 왜 떨어지지? 왜 오르지를 인터넷으로 찾기 때문에 인터넷 뉴스를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당연히 추측이 아니고요. 세력은 원래 뉴스를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제 크게에서는 차트에서 분봉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봉의 힌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경고 재지정 세 번째 요건. 아까 말씀드린 매일매일 바뀌는 종가 그리고 그 종가로부터 이틀 전일의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이 종가가 투경에 재지정될 가격인가 이것에 대한 여부. 자,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다음 주 안에 이수학 물량 정리된다였습니다. 세력의 차익 실현이 끝나면 이수학의 수급은 끊깁니다. 스페셜티 케미컬은 상장 이후에 수급이 좀 모이겠지만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수학에 이득될 것은 없습니다. 이수학에 이제 기대를 해야 될 건 뭐 건설에 대한 투자라던가 이수건설 아니면은 석유화학 산업 두 가지밖에 없고요. 아무튼 이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수학에 이득될 것이 없고 이득이 되는 것은 스페셜티 케미컬과 주식회사 이수에게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뉴스 보시면 21년 11월 19일입니다. 이수학이 전고체 배터리 원료인 황화리튬을 첫 선을 보였다. 그러니까 황화리튬의 재료가 나온 게 21년 11월 19일쯤이라는 건데 자, 그때 주가는 종가 기준 14,450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오른 가격이니까 한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 되겠죠. 이게 원래 이수학의 가치라는 겁니다. 황화리튬과 전고체 때문에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죠. 자, 근데 황화리튬이 이제 빠져나갑니다. 주가 어디까지 내려가겠습니까? 자, 마지막 탈출 기회입니다.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로 이수학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셔서 고점에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수학에서 매매를 끝마치고 기회비용 살려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와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단기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물어보십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매일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래서 어떤 종목 사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종목을 자체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는 핵심 키워드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대장주를 찾아야 된다고 했고요. 자, 일단 테마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 뭐 지금은 2차전지가 강세다. 이런 테마를 알 수 있지만 왜 2차전지가 강세인지를 알아야 수혜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 때는 마스크나 뭐 진단 키트, 치료제, 백신 당연히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했고 모두가 필요한 것이었으니까 품절 사태가 있었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습니다. 자, 이 전쟁이 났을 때는 곡물, 하루값이 상승을 했는데 상승한 이유는 두 국가가 곡창지대이고요. 전쟁 때문에 다른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곡물과 사료의 값이 오르니까
필수 소비재,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의 값이 올랐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식자재의 값이 올랐고, 이 값이 오른다는 것은 관련 수혜주의 매출이 급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곡물과 사료주가 수급이 몰렸었죠. 자,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가 현재 아직도 강세죠. 이미 몇백조 이상의 투자가 들어갔고 앞으로도 몇백조 이상의 투자가 들어갈 테마가 2차 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조정이라는 거죠, 지금은. 자, 아무튼 지금 IRA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는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광물을 받으면 너네 그러면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법안을 발표를 했었는데 세부 지침을 변경하면서 FTA 체결국에서 만약에 가공을 한다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원자재 가공 기업이죠. 대표적인 수혜주기 때문에. 자, 일단 양극재 2차 전지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양극재, 음극재, 동박,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양극재와 전해질은 이미 대장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미 언론에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기업명이. 이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변경되고 나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양극재, 그리고 또 양극재의 핵심 광물인 리튬 관련주가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부각이 되고 있지만 지금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셋은 후발주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 전해질을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오른 적도 없는데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바닥권이라는 거죠. 자, 이 2차 전지라는 것은 양극재와 전해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 수혜를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를 한다면 큰 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CRMA, 핵심 원자재법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 2차 전지 점유율 압도적인 1위가 중국의 CATL이라는 기업인데 자, 인플레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한국 기업이 받는다는 거죠. 국내 기업이.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한국 기업에게 다시 없을 기회이기 때문에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는 거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의 영향을 가장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종목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이건 대장주 찾는 공식이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기업의 재무상, 나중에 혹시나 악재가 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FTA 체결국에서 가공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로 종목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수학의 대응은 이수학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셔야 되고요.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은 종목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셔야 이 2차 전지 인플레 감축법 핵심 수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지금 시장 중심에 있는 테마에서 리스크가 적은 매매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수혜 종목을 공유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것에 대해서 뭐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설정해드리지도 않습니다. 자,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그리고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걸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